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윤석열 정권 당시 공분을 샀던 강제징용 해법과 관련해 현 정부에서는 당당하게 주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정선 광주시 교육감의 고교 동창을 교육청 감사관으로 채용하는 데 부당 개입한 혐의를 받는 전 시교육청 인사팀장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가축들이 폭염과 폭우가 반복되는 환경에 적응하지 못하면서 몸무게가 빠지는 등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여수박람회 선투자금 일시상환 방침이 10년 분할 상환으로 전환됐지만 항만공사의 재정적 부담은 여전히 만만치 않은 상황입니다. 80주년 광복절이 이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우리 지역에는 일본 정부와 전범 기업에 맞서 수십 년 동안 투쟁해온 희생자들이 많은데요. 때문에 윤석열 정권 3년 동안 이루어진 역사 왜곡과 관련해 더 많이 분노했습니다. 이전과는 다를 줄 알았던 이재명 정부 역시 아직까진 제3자 변제를 고수하고 있어 주권을 당당히 행사해야 한다는 지역 내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송정근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지난 2일 양금덕 할머니가 입원해 있는 병원을 찾아 대한민국 인권상과 국민훈장 모란장을 수여합니다. 인권위는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인권 회복에 헌신해온 할머니의 공을 높게 평가했습니다. 이 상은 사실은 윤석열 정부의 거부로 서운 수요가 무산됐다. 정부가 바뀌면서 3년 만에 받게 된 것입니다. 국무회의 안건심사관이면서 외교부가 이견이 있다라고 하면서 그 수상에 제동을 건 것이 가장 치욕적이고 모욕적인 것 아니었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윤석열 정부의 이 같은 행태는 집권기간 내내 이어졌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취임한 직후 외교부가 강제징용 해법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인관협의회를 출범시켰고 윤 전 대통령은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일본이 우려하는 주권 침해 없이 강제동원 해법을 찾겠다는 발언을 해 국민들의 분노를 자아내기도 했습니다. 일본이 우려하는 그런 어떤 주권 문제에 충돌 없이 채권자들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지금 깊이 강구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후에도 미쓰비시 국내자산 강제 매각과 관련한 대법원 판결을 막기 위해 의견서를 보내 판결을 지연시켰습니다. 그러던 중 윤석열 정권은 23년 3월 제3자 변제안을 발표했습니다. 가해 국가가 아닌 한국 기업이 대신 보상금을 지불하는 제3자 변제안을 놓고 시민단체들은 윤석열 대통령은 어느 나라 대통령이냐며 비판했습니다. 또 이를 역사 쿠데타로 규정한 시민 모임은 모금운동에 돌입했고 외교부의 법원 공탁까지 좌절시키기도 했습니다. 윤석열보다가 제발 양심 옳게 쓰고 우리를 도와주라고 그래. 그래야 양심이 옳은 사람이로 도와줄 것이니. 이재명 정부는 양금덕 할머니에 대한 서운은 재개했지만 실용외교를 강조하며 강제동원 제3자 변제안은 아직 철회하지 않고 있습니다. 미쓰비시 중공업의 국내자산 현금 매각에 대한 대법원 판결도 아직 내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미안의 정의이자 선택적 정의만 이루어지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이재명 정부가 향후 대일 정책을 어떻게 펼쳐나갈지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오늘도 날은 흐리겠고요. 우리 지역 비가 지나겠습니다. 현재 하늘 모습 보시면 아직도 구름 많이 지나는 모습입니다. 출근길 하늘빛은 흐린 가운데 오늘 오후까지 5에서 40mm가량의 비 예보 나와 있습니다. 비가 내릴 때는 일시적으로 기온이 낮아지겠지만 비가 그친 뒤로는 곧바로 기온이 껑충 오름세를 보이겠습니다. 광주의 오늘 출근길 기온 25도 안팎으로 어제보다 3도가량 높은 기온에서 시작한 가운데 한낮 기온은 32도 안팎 으로 어제보다 무려 6, 7도가량 높은 기온 예상됩니다. 오늘 서해안 지역을 중심으로는 시속 55km에 달하는 강풍이 불겠고요. 남해안 지역을 중심으로는 강한 너울이 유입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 서해 남부 먼바다에서 최고 3.5m로 높게 일겠습니다. 우리 지역 내일도 소나기 소식 들어있는 가운데 당분간 33도를 웃도는 더위가 다시 이어지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폭염이 물러간 자리에 폭우가 내리고 주말부터는 폭염이 다시 이어진다고 하죠. 폭우와 폭염이 반복되는 날씨에 컨디션 유지하기가 쉽지 않은데요. 가축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변덕스러운 환경에 쉽사리 적응하지 못하면서 몸무게가 빠지기도 해 사료값 대기에도 빠듯한 축산 농가들은 이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이재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빗줄기가 세차게 쏟아지는 한 축산 농가. 소 앞에 놓인 사료를 가지런히 정돈해주는 농장주의 손길이 분주합니다. 강한 비가 며칠째 계속되면서 그냥 두면 사료가 금방 눅눅해져 곰팡이가 피어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높은 습도의 안락한 축사 환경을 유지해주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사흘에 한 번꼴로 톱밥을 채워 습기를 없애줘야 하지만 요즘처럼 무섭게 내리는 비 앞에서는 무용지물입니다. 그 사료 부분에 있어서도 금방 이렇게 산패가 일어나서 곰팡이가 발생되고, 곰팡이가 무서운 게 아니라 그 톡신이 무섭거든요. 그러므로 인해서 설사를 많이 하고, 그러다 보면 폐사도 발생하고 여러 가지로 농가들이 피해가 많죠. 지난달 계속됐던 무더위에 입맛을 잃어버린 가축들이 입맛을 쉽게 되찾지 못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폭염으로 빠졌던 살을 입추가 지난 지금부터는 다시 찌워야 하지만 눅눅한 날씨가 계속 이어지면서 컨디션을 회복하지 못하는 가축들의 몸무게가 오히려 빠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고온과 다습한 날씨가 교차하는 것을 감안해 축산 농협에서는 면역력 증강제와 스트레스 완화제를 적절히 섞은 사료를 공급하면서 쾌적한 사육 환경 유지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소량으로 떼어가지고 신선한 사료가 공급이 돼야 곰팡이 발생이 안 된 신선 사료를 먹고 소들이 그래도 스트레스를 덜 받고 그런 이점이 좀 있습니다. 선풍기를 계속 틀어줘야 이게 좀 마르고 그래서 안락한 그런 환경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상 기후로 폭우와 폭염이 교차하는 변덕스러운 날씨가 계속되면서 농가도 가축도 모두 힘든 여름을 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재원입니다. 광주 광산구가 하남산단 일대 지하수 관정 174곳을 전수조사한 결과 16곳에서 오염물질이 확인돼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기준치를 초과한 1급 발암물질이 발견된 지하수 관정은 공업용 8곳, 생활용 8곳으로 광산구는 지하수 이용자에게 한 달 안에 수질 개선을 하지 않으면 폐쇄한다는 내용의 행정명령을 전달했습니다. 조국혁신당 곡성 구례지역위원회가 성명을 통해 각종 비리 의혹에 휩싸인 곡성군의회 민주당 소속 의원들의 사퇴와 세비 반납을 촉구했습니다. 혁신당 곡성 구례지역위원회는 최근 곡성군 의원들이 부정청탁과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 혐의로 잇따라 경찰 수사를 받는 등 곡성군의 명예를 실추시켰다며 이는 민주당 일당 독주 체제가 도덕 불감증을 키우고 부패를 잉태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곡성 군민의 명예를 실추시킨 비리 의원들은 즉각 군민 앞에 사죄하고 거취를 결정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정선 광주시 교육감의 고교 동창을 교육청 감사관으로 채용하는 데 부당 개입한 혐의를 받는 전 시교육청 인사팀장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윗사람 지시라는 녹취까지 나오면서 사건이 이정선 교육감까지 번질지 주목됩니다. 보도에 주현정 기자입니다. 지난 2022년 9월 광주시교육청 감사관으로 임명된 유모 씨. 법원은 유 씨 채용 과정 전반에 비리가 있었다고 봤습니다. 이정선 광주교육감의 고교 동창인 유 씨는 당초 면접 평가에서는 3위에 그쳤지만 평가위원들의 점수 변경을 거쳐 최종 2인 후보에 올랐고 결국 이 교육감에 의해 최종 낙점됐습니다. 재판부는 당시 인사팀장이었던 A 사무관이 외압을 행사해 평가 점수를 수정하도록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유 씨와 교육감이 고교 동창이라는 사실을 사전에 알고 있었기에 자신이 공정하게 관리해야 할 채용에 부당 개입했다며 A 사무관에게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A 사무관이 이 교육감에게 논란이 더 커지기 전에 승진을 검토해달라고 직접 요구하고 또 A 사무관의 휴대전화에 윗사람의 지시는 가려진 부분이 있다는 대화 녹음이 남아있는 점도 주목했습니다.
검찰이 이 사건과 관련해 이 교육감을 피의자로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는 점에서 칼끝이 이정선 교육감을 겨눌 수 있다는 해석이 가능한 대목입니다. 판결 직후 이 교육감은 사과문을 내고 인사의 공정성과 투명성 원칙이 훼손돼 참담하다.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역 교육시민단체는 부하 직원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무책임한 처사라고 직격했습니다. 정치적으로 좀 책임져야 될 부분이 크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본인이 마치 이 사건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라는 식으로 얘기하면서 사과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는. 지역 교육시민단체 10여 곳은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감직 사퇴를 촉구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주현정입니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임명된 이후 여순 11구 위원회에는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최근 새로운 위원들이 위촉됐고 진상조사보고서 작성기획단 구성도 막바지에 들어갔는데요. 하지만 진상규명을 위해 해결해야 할 과제도 만만치 않습니다. 김단비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무총리가 위원장인 여순 11구 위원회에 새로운 위원 3명이 위촉됐습니다. 박종길 여수지역사회연구소 소장과 임송본 전 순천대 11구 연구소 연구원, 박준식 전 중앙일보 언론인입니다. 지난해 위원 일부를 국회에서 추천하도록 개정된 특별법에 따라 국회의장과 민주당, 국민의힘이 각 1명씩 추천한 겁니다. 여순 사건 전문가가 전무했던 중앙위원회에 연구원 2명이 포함된 건 고무적이라는 반응입니다. 여순 사건에 대한 이해도나 그다음에 현재 과정들이나 이런 것들이 충분히 숙지하시고 또 연구를 하셨던 분들이기 때문에 2기 진상조사보고서 작성 기획단도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1기 때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 변호인단으로 활동한 김계리 변호사와 뉴라이트 성향의 인사들로 채워져 논란을 낳았습니다. 중앙위원회는 전라남도에서 추천한 8명을 포함해 20명을 추천받았고 현재 인사 검증 중으로 이번 달이면 구성이 끝날 것으로 보입니다. 추천받아가지고 지금 현재는 이제 검토하고 지금 관계기관이랑 협의 중에 있고요. 새 정부 들어 변화가 일기 시작했지만 과제도 적지 않습니다. 지난 4월과 6월에 있었던 심의는 또 서면으로 열렸습니다. 그리고 희생자 신고 43건이 기각됐습니다. 새로 위촉된 위원들은 실질적으로 결정을 하는 소위원회에 참여해 회의 방식부터 바꿔나갈 계획입니다. 보고서 작성 기획단의 운영 문제라든지 그리고 앞으로 사전 심의될 내용에서 쟁점이 될 만한 사안들 이러한 부분에 지금 건의를 하기 위해서 새로운 위원들이 참여하는 첫 소위원회는 오는 21일 열릴 예정으로 곧 꾸려질 진상조사보고서 작성 기획단에도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담입니다. 전라남도는 광복 80주년을 맞아 전국 최초로 도민 공모를 통해 항일 독립유산 8건을 전남문화유산으로 지정했습니다. 지정된 항일 독립유산은 여수 거문도 항일유적과 광양 매천 황현생가와 묘소, 고흥 만경암 항일의병 전적과 화순 양회일 항일의병 유산 등입니다. 전라남도는 지정유산의 안내판 설치와 기록화, 정기 점검 등을 통해 보존 기반을 강화하고 다큐멘터리와 방송을 제작해 살아있는 문화유산으로 발전시킬 계획입니다. 광주의 한 아파트에 세워진 차량에 협박성 쪽지를 남긴 운전자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지난 8일 화정동의 한 아파트 단지에 세워진 자신의 차량 앞유리에 주정차 스티커를 붙일 시 흉기를 휘두르겠다는 메모를 부착해 주민들이 공포심을 느끼게 한 운전자를 일반 협박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신문고 민원을 통해 사건을 접수한 경찰은 공중협박 혐의 적용도 검토했지만 실제 위해를 가할 의도는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최근 전남 지역에서 이주 노동자들이 일하다가 숨지거나 인권 침해를 겪는 일이 잇따르고 있는데요. 이주 노동자들이 직접 피해를 호소하고 나선 가운데 전문가들은 제도 개선이 절실하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김규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방글라데시에서 온 30대 이주노동자 아람 리아드 씨는 해남의 한 조선소에서 일하다 지난 2월 해고를 통보받았습니다. 회사는 근태 불량과 기량 미달 등의 이유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같은 국적의 중간 관리자로부터 모욕적 발언과 감시, 휴가 취소 종용 등 인권 침해를 당해왔고 이에 순응하지 않아 해고됐다고 말합니다. কোম্পানিতে কাজ করা অবস্থায় এমন কাজ করার পরও বাসায় আসার পরও উনি দালালে আমাদেরকে বিভিন্নভাবে ওনার কথা বলতো, ওগুলো আমরা না শুনলে বিভিন্নভাবে প্রেশার করতো যে আমাদের দেশে পাঠাই দেবে, এই রুলস না মানলে এখানে রাখবে না, থাকতে দিবে না। 또 브로커가 평균 수수료보다 5배 넘는 비용을 내야 일할 수 있다고 속여 돈을 가로채가는 등 금전적 피해도 발생했다고 호소합니다. আমাদের কাছ থেকে 17 থেকে 20 লাখ টাকা করে নিয়েছে দালাল। যে আমাদের 2 বছরের কন্ট্রাক্ট করেছে কোম্পানিতে, কিন্তু আমরা 1 বছর যাওয়ার আগে আমাদেরকে চাকরি থেকে বাদ দিয়ে দেওয়া হয়েছে। এখন আমরা চাকরি ছাড়া কোনো প্রকার ইনকাম নেই, খুব সমস্যার মাঝে আমাদের সময় কাটতেছে। 지난 2월 영암에서 직장 내 괴롭힘을 호소하던 이주 노동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고 나주에서는 동료가 이주 노동자를 지게차에 매달아 학대하기도 했습니다. 최근 반복되는 인권 침해 해법을 찾기 위한 증언대회가 전남도 의회에서 열렸습니다. 전문가들은 지자체에서 적은 인력으로 수만 명의 이주 노동자들을 담당하다 보니 업무 공백이 발생하고 브로커가 끼어들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지적합니다. 국제협력 어떤 역량이 부족한 지자체들에게 그것을 일임하다 보니까 브로커들이 끼어들 수밖에 없는 구조고, 또 사업주 허락 없이 일터를 바꿀 수 없고 다른 시군으로의 이동도 제한돼 있어 갑질 등 인권 침해가 반복된다고 꼬집었습니다. 제도에 대한 문제도 한번 이제는 검토를 해야 되지 않냐. 특히 고용허가제나 계절이주 노동자 같은 경우는 폐지하거나 아니면 대폭적인 전면적인 개정이 좀 돼야 되지 않겠냐. 전남에서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는 미등록 상태 이주 노동자는 전체의 40% 이상. 상당수가 열악한 환경과 인권 침해에 노출돼 있는 만큼 실태 조사와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MBC 뉴스 김규입니다. 지역사회에 큰 반발을 불러왔던 여수 박람회 선투자금 일시상환 방침이 10년 분할 상환으로 전환됐습니다. 하지만 항만공사의 재정적인 부담은 여전히 만만치 않은 상황인데요. 시민단체들도 박람회장 사후 활용에 큰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다며 정부의 정책 변화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문영철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윤석열 정부에서 논란이 된 여수 세계 박람회 선투자금 상환 문제. 당시 기재부가 박람회장을 인수한 여수광양 항만공사에 정부 투자금 3,658억 원을 한꺼번에 갚으라고 요구했기 때문입니다. 대규모 항의 집회로까지 번졌던 이 문제는 새로운 정부가 출범한 이후 투자금을 10년 동안 분할해 상환하는 방식으로 전환됐습니다. 일단 올해 958억 원을 갚고 이후 9년간은 1년에 300억 원씩 상환하는 겁니다. 항만공사 입장에서는 큰 고비를 넘긴 셈이지만 부담이 줄어든 건 아닙니다. 상환할 돈을 마련하기 위해 채권을 발행하는데 이자로 나가는 비용만 500억 원이 넘기 때문입니다. 지금 최소로 계산했을 때 그 정도인 거고 더 늘어날 가능성이 많죠. 단지 10년으로 나누어서 내라만 된 거지 금액이 변환된 게 없거든요. 여수 지역 시민단체 역시 항만공사의 재정 부담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3,600억 원이 넘는 막대한 돈을 상환하면 박람회장에 투자할 여력이 줄어 사후 활용도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또 국제 행사에 들어간 비용을 지역에 떠넘기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박람회장에 재투자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어느 국제 행사에 선투자금이라는 방식으로 지방에다가 부채를 떼넘기고 한 행사가 예가 없거든요. 활성화된 이후에 수익금으로 가져가면 박람회장도 살고 정부도 부채를 받아갈 수 있는. 시민단체는 지역 균형 발전 차원에서라도 정부가 전향적 자세를 보여야 한다고 강조하며 지역사회와 대응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광주시가 금호타이어 광주공장 이전 지원단을 구성해 한평 이전을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지원단에는 금호타이어 노사와 국회, 한평군 등이 참여하며 광주시는 광주 1공장 재가동을 위한 부분 재건과 한평 신공장 신축을 위한 관련 행정 절차 간소화를 지원할 방침입니다.
금호타이어 노사는 지난달 근로자 고용 안정과 한평 이전 신축 등의 합의안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올 상반기 광주 지역의 순유출 인구가 지난해 총 순유출 인구에 육박했습니다. 호남지방통계청이 발표한 지역 경제 동향에 따르면 올해 2분기 광주의 순유출 인구는 2,854명으로 1, 2분기 순유출 인구가 지난해 7,900여 명에 육박하는 7,799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반면 올해 2분기 전남의 인구는 5, 60대를 중심으로 유입되면서 672명이 순유입됐습니다.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이 속도를 내면서 세종시가 여성가족부 등 이전하지 않은 중앙부처의 세종시 이전을 공식 제안했습니다. 법 개정 없이도 이전 가능한 대통령 소속 위원회 이전도 요구했는데요. 여권의 핵심 관계자는 기후에너지부 호남 유치전과 관련해선 그럴 일이 없도록 하겠다며 가능성을 일단 부인했습니다. 대전문화방송 문은선 기자입니다.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 과정에서 정부의 다른 부처 이전을 거래하듯 요구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던 최민호 세종시장이 미 이전 중앙부처 이전을 공식 제안했습니다. 여가부라든가 중앙부처도 조속히 옮길 수 있는 건 법을 바꿔서, 절차를 바꿔서 또 법을 바꾸지 않고 옮길 수 있는 위원회가 있다. 그 대통령 직속위원회인데요. 대상은 여성가족부와 법무부, 통일부 등 서울에 있는 중앙부처와 국가인권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 위원회 5곳입니다. 또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 때 한글박물관과 세종학당재단 등 한글 관련 공공기관을 세종으로 이전하는 방안도 함께 건의했습니다. 신설될 기후에너지부 호남 유치전에 대해서는 승격과 함께 대전에서 세종으로 옮긴 중소벤처기업부를 거론하며 부처 쪼개기를 하면 행정 수도는 형해화, 즉 해골만 남게 된다며 강하게 반대했습니다. 기후에너지부 호남 유치전은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선거에서 정청래, 박찬대 당시 후보가 약속하면서 불거졌습니다. 하지만 기후에너지부 공약 설계에 참여했던 김성환 환경부 장관은 국회의원 시절 신설 기후에너지부는 세종에 두는 게 맞다고 했습니다. 지금 산업부나 환경부가 다 세종시에 있지 않습니까? 세종시에서 같이 다른 부처와 같이 협업을 통해서 효율성을 높이는 게 여권 핵심 관계자 역시 기후에너지부 신설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고 호남으로 보내는 생각을 하고 있지 않다며 해수부와는 다르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또 부처 신설보다는 환경부에 에너지 기능을 붙이는 방향으로 될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습니다. MBC 뉴스 문은선입니다. 광주 비엔날레 재단은 2025 파리 시대 레지던스에 입주할 현대미술 작가를 오는 18일까지 공모합니다. 프랑스 파리 시대 레지던스는 마레지구와 몽마르트를 거점으로 320여 개의 스튜디오를 보유하고 있고 매년 1,000명 이상의 작가에게 주거 공간과 다양한 작업이 가능한 환경을 제공합니다. 신청 자격은 광주를 기반으로 5년 이상 활동하고 영어 소통이 가능한 현대미술 작가로 자세한 내용은 광주 비엔날레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광주 시립교향악단은 광주 세계 양궁 선수권 대회를 축하하는 연주회를 대회 폐막일인 다음 달 12일에 개최합니다. 양궁 대회 공식 슬로건인 평화의 울림을 주제로 열리는 이번 연주회에서 바이올리니스트 윤소영이 부르흐의 스코틀랜드 환상곡을 협연하고 이어 광주시향이 시벨리우스의 교향곡 1번을 연주합니다. 광주시향은 스포츠와 예술이 어우러진 문화도시 광주의 품격을 세계에 알리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오늘도 날은 흐리겠고요. 더위가 다시 이어지겠습니다. 오늘 하늘 모습 보시면 아직 구름 많은 모습입니다. 출근길 하늘빛 대체로 흐린 가운데 오늘 광주와 전남에 5에서 40mm가량의 비 예보 나와 있습니다. 비가 내리는 동안에는 일시적으로 기온이 낮아질 수 있겠지만 비가 그친 뒤로는 곧바로 기온이 오름세를 보이겠습니다. 오늘 광주의 출근길 기온 25도 안팎으로 어제 같은 시각보다 3도가량 높게 시작한 가운데 한낮 기온은 무려 32도 안팎으로 어제보다 6, 7도가량 높은 기온이 예상됩니다. 전남 많은 지역에서 오늘 한낮 기온 30도를 웃돌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습도가 높아서 체감온도는 이보다도 더 높게 오르겠습니다. 순천과 광양에서도 오늘 32도 안팎의 무더위가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 서해남부 먼바다에서 최고 3.5m로 높게 일겠고요. 당분간 남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너울이 강하게 유입되겠습니다. 우리 지역 내일도 소나기 소식 들어있는 가운데 다시 열대야와 33도를 웃도는 무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이상으로 뉴스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손 안의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